결론부터 빨리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쁘니까. 오늘의 주제는 정부가 극찬한 K방역입니다. 시민들의 모범과 의료진의 헌신이 돋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자화자찬처럼 정부가 정말 잘했을까요? 마스크 대란도 모자라 소비 쿠폰 뿌려 유행 커지고 보수 집회엔 제2산성 쌓고 진보단체엔 너그러웠습니다. 정부가 숨긴 K방역의 진실은 뭘까요? 뉴스봉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8월의 재확산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의 모범 국가로 평가받고 있어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한국의 경험이 세계 각국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역설적이지만 한국의 환자 수가 많은 것은 월등한 진단검사 역량과 철저한 역학조사 등 방역 역량의 우수성을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대응이 다른 나라의 모범 사례이자 세계적인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거 뻥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보다도 낮게 평가됐습니다. 블룸버그가 코로나 대응 순위를 발표했는데 1위는 뉴질랜드였습니다. 사건 초기 해외 입국을 금지하고 화이자가 개발 중인 백신까지 넉넉히 확보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대만에 뒤진 4등이었습니다. K방역이 잘 된 건 수준 높은 시민의식 때문이지 정부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K방역의 정부 성과는 역학조사뿐이었죠. 빠르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격리해서 확산을 막은 겁니다. 하지만 환자의 성별과 나이, 사는 곳까지 공개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환자들은 바이러스로 몸 아픈 것보다 낙인 찍기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잠깐만요. 모든 정보는 투명할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오히려 맘카페 같은 곳에선 동선 공개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동선을 정확히 알아야 내가 겹쳤는지 안 겹쳤는지를 보고 더 조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K방역이 우수하다는 건 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인데 우리 스스로 K방역을 깎아내리는 건 비판을 위한 비판 같습니다. 청와대도 얼마 전 K방역을 세계에 공유하겠다고 했잖아요. 문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코로나 방역 경험을 공유하고 인도적 지원과 치료제 및 백신 개발 노력 등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과 유럽에선 우리 같은 역학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기 때문에 동선 공개를 자세히 못하는 것이죠. 진중권 교수도 애초에 한국의 성공을 서구와 비교한 것이 문제다. K방역은 조건이 비슷한 아시아 국가들과 비교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슈피겔지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한 유럽에선 K방역을 도입할 수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한국식 역학조사는 미국의 테러방지법 아래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결국 K방역을 미국과 유럽에 전파하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해외 언론의 칭찬은 다 뭔가요? 선진국도 K방역을 우수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4월 메르켈 독일 총리는 한국으로부터 배웠다면서 K방역을 롤모델로 삼는다고까지 했죠.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였고요. 국민들도 그런 점을 높이 평가해 지난 총선에서 여당을 밀어준 거 아닌가요? 코로나 대확산 초기에 발빠른 대응으로 확진자 증가를 효과적으로 막기도 했잖아요. 외신 보도가 칭찬 일색만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타임은 한국이 확산세를 늦췄지만 초기 대응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요커도 한국은 어떻게 코로나의 통제력을 상실했는가라는 기획 기사를 썼고요. 블룸버그 기자는 그들, 즉 정부의 생각에 맞추기 위해 얼마나 많은 외신 기자들이 잘려나갔는지 궁금하다는 비판을 했다가 문파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비슷한 예로 충남 아산의 시장 상인이 경기가 거지 같다고 말했다가 댓글 탈화를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기 종식 같은 잘못된 메시지로 혼란을 줬습니다.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1차 폭증이 나왔고 현재는 3차 유행까지 왔습니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은 1년 내내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물량 조절에 실패해 마스크 대란이 일고 오부제까지 실시했습니다. 심지어 면 마스크 착용까지 권장했죠. 여름엔 외식 여행 쿠폰까지 뿌려 8월에 폭증을 부추겼습니다. 한때는 일선병원에 코로나 병상을 줄이라는 잘못된 지침까지 내렸고요. 8월과 10월 보수단체 집회 때는 제2산성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그건 아니죠. 코로나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대규모 집회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시국에 집회를 생각한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광복절 집회 때문에 제2차 대유행이 오기도 했잖아요. 오죽하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집회 주동자들은 살인자라는 발언까지 했겠어요. 살인자입니다. 살인자. 이 집회 주동자들은 국민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어디서 가짜 뉴스가 나오나 했더니 이처럼 자기 입으로 살인자라 해놓고 나중엔 가짜 뉴스라고 말을 바꿉니다. 정부와 여당의 집회 대응은 그야말로 고무줄이었습니다. 보수단체 집회 때는 불신검문도 모자라 통신기지국까지 추적하더니 민주노총 집회 때는 미온적이었습니다. 이러니 정부가 K방역을 반대파 목소리를 제거하는 데 쓴다는 비판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부의 유연한 대응이 방역과 경제를 모두 성공시키지 않았습니까? 거리두기의 완급을 조절하면서 지나친 봉쇄도 셧다운도 없었잖아요.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전혀 절대 네버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 내내 방역과 경제 사이를 갈팡질팡하며 혼선을 키웠습니다. 여름 2차 유행 때는 정부가 나서 임시 휴일을 지정하고 숙박 외신 쿠폰을 뿌려 소비를 진작했죠. 일본은 계속 경고했고 실제로 2차 유행이 있었습니다. 추석 후엔 성급하게 거리두기를 완화해 경각심을 무디게 했고요. 그러면서 이젠 방역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지금부터 거리두기 단계 격상의 여부를 떠나 전 국민들께서 코로나19 방역 태세에 돌입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방역의 주체는 국민입니다. 애초 3단계를 5단계로 세분화하더니 지금은 그것조차 안 지킵니다. 며칠 전 수도권 2단계 플러스 알파 조치를 내리면서 방역 주체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임의로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정부 입맛에 맞게 고무줄 잣대를 들이댑니다. 시민의 방역을 강조하는 건 상황이 나빠질 경우 그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겠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 경제 지표를 깎아먹지 않고 방역에 성공한다면 또다시 정부는 자화자찬을 할 겁니다. 드디어 백신과 치료제로 긴 터널의 끝이 보입니다.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 물량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은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의사 파업으로 악화된 국민 감정을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방역은 과학입니다. 정치가 오염시켜선 안 되는 것이죠. 국민과 의료진의 헌신을 얻은 K방역의 성과를 마치 정부 것인 양 과장해선 안 됩니다. 정부의 뻥은 이제 그만! 가짜로 막힌 속을 진짜로 뻥 뚫어드립니다.